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현재 화공기사, 화공직 9급, 화공직 7급, 군무원, 탄약직, 화공연력학 베스트셀링 중이죠. 요번에는 요 13번 문제, 뭐 터빈의 효율, 그 다음에 압축기의 효율, 뭐 등 엔트로피 과정 관련해서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빈출입니다. 그래서 요번 10번, 13번 문제를 통해서 마스터 해볼 텐데요. 이 문제는 2022년 화공직 7급 서울시 화공연력학 기출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마스터하면서 터빈이나 압축기에서의 그 효율 관련돼서 뭐 최종 방출 온도라든지 한일 이런 것들을 좀 마스터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 인강으로도 많은 수험생들이 듣고 있고 화공기사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 9, 7급 실강 또 나중에 한번 개강할 텐데요. 많은 관심 바라고 그다음에 그 유튜브 채널 일타화공 구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좀 썰이 길었는데요. 이 문제 중요하니까 봅시다. 13번 이상기체 A가 단열 압축기를 통해 1바 300켈빈으로부터 최종 압력 32바로 압축되는 공정이 있다. 등 엔트로피 공정과 비교할 때 압축기의 효율이 80%다. 기체 A의 압축 후 최종 온도 값은 해서 CP 콘스탄트로 40이라고 줬고요. 기체 상수 R 8줄 per mole 켈빈으로 줬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요거 집중해서 한번 봅시다. 쌤이 미리 써놨는데요. 여러분들 그 압축 공정은 우리 유체가 압축되는 거고 팽창 공정은 이제 유체가 팽창되는 건데 항상 이 컴프레서 압축될 때는 모양을 이렇게 줄어드는 거로 하면 되고 터빈은 이제 그 반대죠. 그래서 우리는 화학공학이니까 유체에 관심이 있는 거죠. 어떤 이 기계적인 것보다. 그래서 어찌됐든 포커스를 좀 제가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을 한번 말씀해 볼게요. 드려볼게요. 자, DH는 TDS 플러스 VDP인데 우리가 단열 공정하면 뭐 DS가 당연히 제로겠죠.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DP 즉 압축된다 하면 압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입구보다 출구가 그러니까 엔탈피가 올라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팽창된다 하면 뭐야?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 DH가 내려가겠구나. 뭐 요런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개념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제자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팽창기 터빈은 팽창하는 건데 즉 뭐예요? 우리가 터빈은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즉 유체로부터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터빈은 뭐다?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계공학에서야 잘 가르쳐 주지만 우리는 이걸 뭐 그냥 러프하게 배우죠. 자, 터빈은 유체로부터 일을 만들어내니까 그 유체가 1로 들어가서 2로 나오는데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일을 뽑아내는 거니까 터빈은 에너지가 낮아지겠죠. 즉 그 에너지라는 게 엔탈피겠죠. 그래서 항상 H1이 H2보다 크다는 거 뭐 등 엔트로피든 등 엔탈피든 다 잊어버리시고 아 터빈에서는 유체로부터 일을 뽑아내는 거니까 유체 에너지가 떨어진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압축기 그 대표적인 게 펌프죠. 압축 공정의 대표적인 게 펌프인데 이거는 뭐예요? 일을 받죠. 받으니까 당연히 유체가 에너지를 주는 거죠. 유체. 그러니까 뭐예요? 나오는 놈이 엔탈피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뭐 등의 엔트로피든 등의 엔탈피든 뭐 신경 쓰지 말고 요거 요 컨셉을 일단 알아주시고요. 그다음 항상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연력학 제일 법칙. 이거는 팽창 공정이든 압축 공정이든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쌤이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단위 질량당의 일, 뭐 일이나 열이나 단위 같으니까 킬로그램 분의 줄인데 항상 뭐예요? 질량유량을 m 다트라는 질량유량을 곱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위에 도트, 다트. 그래서 여기에 킬로그램 퍼 세컨드만 곱하면 뭐예요? 줄 퍼 세크가 되죠. 그래서 요거 아실 테고 요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팽창 과정이든 압축 공정이든 뭐다? 키네마틱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무시할 수 있죠, 값을. 그 다음에 단열이다. 뭐 요 아주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니까 열 전달 없다, 히트 트랜스퍼 없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그냥 무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해도 되고 위에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없애주면 델타 H는 WS가 나와요. 이거는 뭐라고요? 압축 공정이든 팽창 공정이든 똑같은 컨셉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제 터빈에서는 실제 팽창 과정이 비가역적이죠. 이 실제 팽창 과정이. 그러니까 등 엔트로피 비교해서. 그래서 비가역적이므로 일을 더 적게 생산하죠. 이론적인 것보다. 그래서 효율은 항상 뭐예요? 음수도 아닐 테고 1보다 작죠. 그래서 등 엔트로피를 밑으로 깝니다. 그래서 이때 S는 샤프트 워크의 그 뭐예요? 하첨자니까 스몰 s입니다. 그래서 WS에 등 엔트로피라고 써도 되고요. 아이센트로픽 영어로 웬만하면 쓰세요. 이거 분의 WS고 요거는 요 원리에 의해서 그죠? 단지 요 이거는 하첨자지만은 등 엔트로피에 라지 S죠. 엔트로피 이렇게 하첨자면서 라지 S 붙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 컨셉에 의해서 그냥 붙여준 것 뿐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건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델타 H는 우리 알아요. CP 델타 T인 거. 근데 이 CP라는 것은 뭐예요? 온도의 함수죠. 근데 만약에 콘스탄트 값으로 주면은 그냥 CP 그대로 계산하면 되고 온도의 함수면은 뭐야? 인테그랄 적분 때리면 되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등 엔트로피 공정일 때도 똑같아요. CP 프라임 델 T 프라임인데 CP 즉 연용량이 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도의 함수인데 뭐 단열이든 이제 단열일 텐데 이 프라임 자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기 잘 보세요. 1에서 2로 갔는데 그냥 간 거는 2고요. 등 엔트로피일 때는 프라임을 붙였어요. 스미스 책에서도. 그래서 프라임이 들어가면 등 엔트로피일 때예요. 그래서 CP에도 원래 프라임이 붙고 델타에도 프라임이 붙어요. 이 말은 뭐예요? 스타트한 T1 온도는 똑같지만 T2나 T2 프라임 온도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스미스 책에 없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압축기, 즉 우리가 시험에 나온 압축 공정에서는 뭐예요? 등 엔트로피가 뭐예요? 가장 이상적인 거니까 얘가 최소한의 축일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 실제적인 것보다 이게 더 작은 거니까 뭐예요? 분모가 아니라 분자에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효율이 1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맨날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해했으면 좀 암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면 압축기는 우리가 뭐예요? 에너지를 받는 공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는 거니까 실제로는 뭐예요? 요거 샤프트 워크를 개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펌프를 또는 압축기를 어떤 전기 콘센트에 꽂고 했을 때 이 등 엔트로피가 가장 이상적인 건데 우리가 늘 효율은 1보다 작으니까 더 많은 전기 에너지가 소모되겠구나. 그래서 비가역적일 때, 즉 등 엔트로피가 아닐 때는 분모에 WS를 놔둬서 어떤 값이 더 크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 정성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량적으로 뭐 수학적 수식을 쓰지 않고 터빈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실제 팽창 과정이 뭐예요? 이 터빈은 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즉 유체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니까 뭐예요? 실제 팽창 과정이 비가역적 그러니까 더 적은 일을 하겠다 하고 정성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 엔트로피 때는 뭐다? 더
큰 일이니까 이론적으로 밑에 까시고요. 그래서 이게 늘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이해했으면 꼭 암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이 뭐다? 위에 거랑 똑같이 우리가 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WS는 델 H고 요 등 엔트로피일 때는 그냥 S자만 붙이면 되고, 마찬가지로 개념은 똑같아요. CP 델 T고 이거는 단열이기 때문에 프라임자를 붙인 겁니다. 즉 최종 온도가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문제에서는 이렇게 최종 온도가 단열일 때는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스미스 책이나 여러 가지 화공 연력학 대학 기본서들을 보면 뭐 반복 계산이니 막 복잡하게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팽창 터빈이든 압축 즉 펌프든 요거 항상 압축기는 그 터빈으로 외우셔도 되지만 압축기 펌프로 이해하셔서 펌프가 유체 2를 주는 건데, 즉 에너지를 높여주는 건데, 왜냐하면 압축시켜 주는 거니까 주는 건데 항상 우리가 돈 들인 만큼 100% 유체에 에너지를 못 주겠구나. 즉 그래서 실제 일을 더 크다 생각해서 분모로 까시고 아이센트로피 즉 등 엔트로피대를 분자로 까신다 해서 요거 기준으로 암기하시면 터빈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번 헷갈리실 텐데 요거 기준으로 암기해 놓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시험 문제 출제된 걸로 이제 한번 가보면, 지금 이 그림은 요거 참고로 그림은 HS 선도인데 즉 몰레의 선도죠. 그래서 P1 이 콘스탄트예요. 그다음에 P2가 있으면 원래는 등 엔트로피일 때 1에서 2'으로 가는 건데 실제로는 뭐예요? 이 1포인트에서 2로 가는 거예요. 그림 많이 봤을 거고, 그래서 요게 델 HS고 요로 실제로 가는 게 델 H예요. 그래서 델 H가 W라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는 이만큼인 거고 등 엔트로피일 때는 요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압축 공정에서의 관계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수식이 나온 건데, 이거는 뭐 100% 숙제했다 해도 실제 또 시험 칠 때는 둘 다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해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핵심 뭐다? 가는 종착역이 틀리다. 그것만 기억해 두세요, 머릿속에. 자, 그래서 이제 실전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볼게요. 일정한 연용량을 갖는 이상기체의 경우 해서, 즉 평균 연용량에 해당. 무슨 말이냐? 문제에서 이상기체라고 던져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예 숫자를 박아줬죠. CP는 40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 연용량, 콘스탄트예요. 그래서 스미스 책에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 여기 비교란에 선생님 학부 시절 때 스미스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뭔 말인가 하면 잘 보세요.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T1에서 T2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CP는 원래 T의 함수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CP가 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T 뭐 이런 식으로 T의 함수면 우리가 적분을 줘가지고 밖으로 뽑아내는 되잖아요. 상수면은 밖으로 나오지만, 그렇듯이 쌤 학부 때 배운 수식 용어로 하면 CP 민 H 이제 프라임인데, H는 뭐 엔탈피 관련된 거니까 H는 잊어버리시고 이 민 평균인 거예요. 그 평균 연용량이면 뭐예요? 값을 콘스탄트로 둬라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 프라임 붙였죠. 그래서 그림과 같이 설명을 하면 더 쉬울 것 같네요. 자, M이 들어가니까 평균이에요. 즉 여기에 해당됩니다. 평균인데 H는 잊어버리세요. 평균 연료 그냥 엔탈피에 관련된다는 의미예요. 스미스 쪽에서도 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평균이면 분명히 콘스탄트입니다. 평균인데 프라임이 붙었으니까 1에서 어디로 가는 거? 1에서 2 프라임으로 갈 때 평균 연용량이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의 평균 연용량, 즉 상수예요. 그 다음 이거는 CPMH는 H는 잊어버리라고 했고요. 자, 이거 뭐예요?
민이니까 이것도 평균 연령량이에요. 근데 뭐예요? 프라임이 없으니까 1에서 2로 갈 때 주어지는 연령량이에요. 근데 평균이니까 이것도 상수예요. 그 다음에 CPMS 프라임이니까 이거는 뭐다? 등 엔트로피일 때. 즉 뭐다? 1에서 2 프라임으로 갈 때 또 평균 연령량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같다 해서 CP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이 말인데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원래는 연령량은 늘 바뀌죠. 그러면 1에서 2 프라임으로 갈 때랑 1에서 2로 갈 때랑 CP는 원래 온도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다 구해야 돼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표시한 것처럼 이 CP든 CP 프라임든 다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기체일 경우 때는 뭐다? 이게 다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 13번 문제의 핵심은 이상기체일 경우는 이게 다 같아요. 즉 1에서 2 프라임으로 가든 1에서 2로 가든 그 다음에 등 엔트로피 과정으로 가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요 선도에서는 등 엔트로피로 1에서 2 프라임 가는 거고요. 이거는 요거는 뭐예요? 이게 이제 HS 선도라서 그런 건데 등 엔트로피가 아니고 이렇게 다른 경로로 해서 갔을 때 그때 연령량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상기체일 때는 같더라. 즉 다시 말해서 이 프로세스 즉 압축 이 압축 공정을 거칠 때는 1에서 2로 가든 2 프라임으로 가든 CP 값 같다고 놓는다. 이상기체일 때는. 그래서 P1, T1에서 P2, T2로 가는데 뭐다? T2 프라임 즉 단열일 때의 온도로도 같겠죠. 그럴 때 모든 CP는 일정하게 놓는다. 그래서 요 이론을 모르면 이제 못 푸는 거죠. 좀 설명이 길어지죠. 저도 짧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부터 쉽습니다. 자, 기억. 샤프트 워크는 델타 H예요. 그래서 CP T2 T1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등 엔트로피 공정은 뭐예요? 원래는 뭐예요? CP 프라임 T2 프라임 빼기 T1이에요. 요게 핵심입니다. 서로 틀리죠? 목적지가 틀리니까. 그래서 효율은 WS분의 WS 아이센트로픽인데 쌤이 한번 등 엔트로피 써줘 봤어요. 그래서 영어로 외우십시오. 아이센트로피. 그래서 WS는 CP T2 빼기 T1이고 WS는 CP 프라임 T2 프라임 빼기 T1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랬죠? 이상기체일 때는 이거 다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CP 프라임을 그냥 CP로 써주는 거고 이거 없어져서 T2 빼기 T1 분의 T2 프라임 빼기 T1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T2나 T2 프라임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T1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요 효율과 요거. 그래서 이제 T2 프라임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T2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T2 프라임은 무슨 과정이었죠? 단열 과정이었죠. 즉, 등 엔트로피 과정, 애디어베틱. 그래서 우리 늘 배운 거 뭐예요? T1분의 T2인데 쌤이 T2 프라임이라고 넣었습니다. 그냥 요로 갈 때는 뭐예요? P1분의 P2인데 압력은 똑같죠? 여기는 프라임을 붙였지만 압력은 똑같아요. P2 똑같은 라인상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T1분의 T2 프라임은 P1분의 P2 요거 P2 프라임이 P2하고 같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감마분의 감마 마이너스 1 감마는 비열비죠. 그래서 P1분의 P2인데 이거는 또 어떻게 이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감마가 12분의 CP니까 CP분의 R이죠. 요거 그죠? 그래서 T2 프라임은 T1 그 다음에 요거는 T1 넘겨서 T1, P1, P2, CPR이고 T1 문제에서 300 주어졌고요. P1, P2 그래서 1분의 32 뭐 바바는 없어지고요. CP는 40 R은 8
그래서 300 곱하기 32 40분의 8이에요. 그래서 300 곱하기 32는 2의 5승, 40분의 8은 5분의 1. 그죠? 그래서 없어져서 600켈빈. 그래서 효율은 이거라고 가르쳐 줬었죠? 그래서 효율은 T2 빼기 T1 분의 T2 프라임 빼기 T1. 그래서 뭐야? 이거 넘겨주고 T2 빼기 T1 이거 다시 효율 이쪽으로 보내면 T2로 정리하면 T1 플러스 효율 분의 T2 빼기 T1 이거로 그죠? 그래서 이거 암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암기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T1 300 그 다음에 효율 0.8 T2 프라임 600 빼기 300. 그래서 제일 핵심은 T1 주고 효율 줬고 그래서 우리는 T2 프라임 단열일 때에 그래서 효율은 T2 빼기 T1분의 T2 프라임 빼기 T1이죠. 그래서 효율은 그래서 이거 넘겨주고 해서 T2로 정리하면 T1 플러스 효율분의 T2 프라임 빼기 T1이에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효율 주고 T1 아니까 T2 프라임 구했었죠. 600이라고. 그래서 정리하면 675 켈빈.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핵심만 짚어보면 이제 되게 중요하죠. 핵심만 짚어보면 압축 공정과 팽창 공정인데 일단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뭐다?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단열이기 때문에 즉 열 전달, 히트 트랜스퍼기 때문에 엔탈피 변화량은 뭐다? 샤프트 워크, 축일이다. 요거 핵심. 그다음 이제 팽창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압축기 같은 경우는 유체에 에너지를 받는다. 즉 압축기나 펌프가 에너지를 준다. 그러니까 엔탈피 증가한다. 요 컨셉 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뭐 터빈은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하면 될 테니까 제가 압축기만 지금 시험에 나왔으니까 등 엔트로피 1이 최소한의 축일에 해당된다. 즉 뭐든지 이상적인 게 클 때는 분모로 놓고 이상적인 게 작으면 분자로 놓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압축기 여기서 물었으니까 뭐예요? 전기 에너지 들여가지고 하는 거니까 항상 이상적인 게 작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분자로 두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뭐다? WS는 델타 H니까 CP 델타 T고 등 엔트로피의 WS는 뭐예요? 각각 프라임을 붙여라. 요거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프라임을 붙이는 거. 그죠? 요게 핵심이에요. 프라임을 붙이면 문제 푸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CP를 다 구해야 되는데 일일이 이상기체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이상기체, 다 동일하다. 즉, 1에서 2로 가든 1에서 2 프라임으로 가든 모든 게 동일하다. 요거만 기억하셨으면 돼요. 그래서 뭐다? 샤프트 워크. 샤프트 워크는 델타 H인데 CP T2 T1. CP 가르쳐줬어요. 문제에서 40이라고. 그죠? 그리고 T1 아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T2를 알게 되면 이것도 구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이런 공식인 거고. 등 엔트로피일 때의 샤프트 워크는 뭐다? 원래는 CP 프라임, T2 프라임. 여러분들이 요게 수식이 책에 없으니까 늘 아리까리 했죠. 요런 거예요. 그러면 효율은 뭐예요? WS분의 WS 아이센트로픽이니까 그대로 그냥 입력만 집어넣으면 요거와 요거와 요거만 다르죠. 그래서 이상기체일 때는 이거는 이거랑 같다고 했으니까 없어지는 거고요. T2 프라임은 이제 구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핵심은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이상기체일 때 CP 다 같다. 그래서 T2 프라임은 어떻게 구한다? 우리 단열 과정에서 공식 다 알잖아요. 요거 그죠? 그 다음에 CP분의 R은 뭐 변형하면 되는 거고요. 그 대신에 T2 프라임 일 때 P2 프라임인데 P2 프라임은 당연히 P2죠. 압력은 변함이 없어요. 알겠죠? 그게 핵심이었어요. 요거 기억하는 거. 그래서 뭐다?
T2 프라임은 어떻게 구한다? T1 넘겨서. 그래서 T1 알고 P1, P2 알고 CP 주어졌고 R 주어졌고 그래서 600 켈빈 나왔고 그래서 뭐예요? T2 프라임을 구했으니까 효율은 T2 빼기 T1 분의 T2 프라임 빼기 T1 해서 뭐예요? 입력하면 675 켈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뭐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낼 수 있는데 뭐예요? 압축이든 팽창기든 즉 펌프든 터빈이든 무조건 에너지 보존 법칙 즉 연력학 제1법칙 쓴다. 그다음에 WS 샤프트 워크는 델타 H다. 그죠? 샤프트 워크는 델타 H다. 그다음 원래는 CP를 다 구해야 되지만 이상기체일 때는 같다고 하고 푼다. 그죠? 그래서 그 효율 공식은 좀 암기한다. 그 다음에 압축계에서의 등 엔트로피, 그 다음에 등 엔트로피가 아닐 때의 샤프트 워크 공식에서 T2랑 T2 프라임이 틀린 거구나. 그죠? 그 다음에 CP랑 CP 프라임이 틀리다. 그래서 이게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스미스 책에서는 복잡한 거다. 근데 이상기체일 때니까 CP든 CP 프라임이든 같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T2 프라임을 먼저 계산하면 T2 구할 수 있다. 그래서 T2 프라임 계산할 때 P2 프라임은 그냥 P2다. 그죠? 같은 선상에 있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효율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에서 위치 에너지, 압력 에너지, 히트 트랜스퍼 즉 열 전달 없다 즉 Q 이퀄 0 해서 놓고 터빈이든 펌프든 공식 효율 공식 암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쭉쭉쭉 풀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핵심은 이상기체 즉